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청약에 유리하다던데 한번 넣어봐. 저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가 청약에서 진짜 유리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청약 경쟁률이 센데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당첨이나 될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의문점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신혼부부가 청약에서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때문인데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레미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는 민간 분양 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일반 공급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지겠죠. 일반 공급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해야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을 1순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최근에 로또 청약이라고 불렸던 고덕 강일 대성베르일 아파트 청약 결과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강일 대성베르일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2027년 10월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로 주변에 5호선 강일역이 있고요. 왼쪽에는 고덕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사 강변 신도시가 있어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서 분양가가 8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10억 미만으로 나와서 시세 대비 1, 2억 정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강일 대성 베르일 아파트는 총 613세대를 모집을 했는데 그중 일반 공급이 311세대, 특별 공급 세대수는 302세대였어요. 일반 공급이랑 특별 공급 세대수가 거의 50대 50이었던 거죠. 강일 대성 베르일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가장 인기 있는 84A 타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무려 224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첨 가점은 최저 71점, 최고 77점으로 평균 73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현실적으로 청약 점수를 73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 점수는 세 가지 영역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내 점수가 얼마인지를 가장 빠르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고단지 청약 연습, 청약 가점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만약 제가 32살에 결혼을 해서 지금 5년이 지났고 아이가 한 명이 있는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청약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무주택 기간은 5년으로 12점, 부양가족은 남편이랑 아이가 있어서 2명이니까 15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을 20살에 딱 했다고 하면 17년이니까 최고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4점입니다. 당첨되려면 70점이 넘어야 되는데 괜찮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기에는 정말 턱없이 모자란 점수죠. 일반 분양의 경우에는 추첨제보다는 가점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희처럼 신혼부부나 30대, 40대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반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은 얼마였을까요? 84A 타입의 경우에는 64.7대 1이었습니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3, 4배 정도 높죠. 그럼 이 아파트만 그럴까요? 다른 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최근에 청약을 했던 서울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84B 타입은 평균 71.5점이었어요. 안정권에 들어오려면 70점은 받아야 되는데 과연 70점이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그리고 아이 2명이면 만점을 받아도 69점으로 70점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만약 직계가족을 추가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린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혼부부는 일반 공급 당첨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당첨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일반 공급보다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한 건 알겠어. 그럼 신혼부부는 어떤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앞서 특별 공급이란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고 청약통장에는 예치기준 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그리고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록이 있어야 돼요. 듣기만 해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추천을 하냐면 바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유리하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5%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20%를 신생아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물량을 제공해줍니다. 신혼부부라면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거 문제가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만든 제도예요.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평균 경쟁률은 7대1에서 8대1 정도의 수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반 공급 경쟁률보다는 정말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서 내가 조건만 된다면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뭔지도 알아봐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당첨 기회를 더 많이 주겠다는 의미예요. 강일 대성베릴 아파트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총 99세대를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 35%를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공급을 해줬어요. 이 표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생아와 소득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3단계 우선공급, 4단계 일반공급, 5단계 추천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생아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을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이때 부부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똑같이 신생아가 있는 세대인데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면 120% 초과 160% 이하여야 하고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표인데요. 아이가 한 명 있는 3인 가구라면 외벌이인 경우에는 월 720만원 정도, 맞벌이라면 월 864만원 정도가 소득인 경우에 신생아 우선공급에 지원이 가능해요. 그럼 어디까지를 신생아로 인정해주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신생아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세 미만으로 임신 중인 아이까지도 포함이 돼요. 반면에 우리는 임신 중도 아니고 신생아도 없는 신혼부부라면 소득에 따라서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 그리고 추천공급에 지원을 해볼 수가 있어요. 3단계 우선공급은 신생아는 없지만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되고 4단계 일반공급은 신생아는 없지만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 140% 이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자산인데요.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자산 기준은 충족을 하는데 소득이 좀 높아서 우선공급도 안 되고 일반공급도 안 된다면 마지막 5단계인 추천공급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조건이 여러 개 붙을수록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임신을 하셨거나 신생아가 있는 분들 그리고 2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이 될까요?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에서 경쟁자가 생기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 당첨이 되고 해당 지역에서도 경쟁자가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 수가 더 많은 신청자가 먼저 당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수가 같다면 추첨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여기서 해당 지역 거주자? 그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이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 맨 위에 해당 지역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강일 대성 베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에서 경쟁자가 생기면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왔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된 경험이 있는데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혼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혹시 내가 결혼
결혼 전에 청약에 당첨이 되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험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 번 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 있어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열기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나라에서는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서울 강남 3구랑 용산구 외에 다른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 공급 지원 자격도 까다로워지고 가점제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게 특별 공급인데요.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신생아 우선 공급제도 이거 꽤 괜찮은데 싶더라고요. 사실 청약 공고문이 뜨면 뉴스에서는 로또 청약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많긴 하지만 막상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뭐부터 봐야 할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단어도 계속해서 접하면서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내가 언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지 아이는 언제 가지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산이랑 소득 기준을 잘 따져서 나는 어떤 유형으로 청약을 넣어볼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